안녕하세요. 박 소장과 함께하는 5분 브리핑 시간.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 차익을 줄일 수 있는 무기,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이것을 줄여서 장특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을 오랜 기간 보유하다가 팔게 되면 산 시점에서의 가격과 파는 시점에서의 가격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게 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차익이 실현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다면 물론 가세되지 않습니다. 큰 차익 실현을 기대하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다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 이득이 아닌 보유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양도 차익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절세 장치가 바로 장특공이 됩니다.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제 금액이 커져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한하여 일정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적용 대상을 살펴보면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여기서 비사업용 토지도 포함됩니다. 상가 및 아파트형 공장,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 조합원 입주권,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중과 재외주택. 여기서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의 원의 하나므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 적용되지 않는 게 미등기 부동산에도 적용되지 않고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중과 대상 주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제율은 2% 적용을 받는 일반적인 경우와 4%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2% 적용되는 걸 살펴보면 일반적인 경우에 대부분 2%에 적용이 됩니다. 이때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을 보유하셔야 되고요. 공제율 계산할 때는 보유기간에 2%를 곱하면 되고 공제 한도는 보유기간 최대 15년을 잡았을 때 2% 곱하면 30%가 나오게 되는데 공제 한도는 30%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15년 이상을 보유한다고 해도 공제금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음 4% 적용되는 거는 적용 요건으로는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2년 이상 거주가 함께 되어져야 되는데 이때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이 적용됩니다. 공제율 계산은 보유기간에 4%를 곱하고 거주기간에 4%를 곱한 것을 합친 게 공제율이 되는데 공제 한도는 보유기간 40년, 보유기간 10년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40%가 나오죠. 그 다음에 거주기간 10년 곱하기 4%에서 40%, 더하면 최대 80%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 차이로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은 조건으로 거래가 된다고 해서 덜컥 팔아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보유기간 체크해 보시고 양도 시기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예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적용되는 요건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는 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양도일 현재 2주택임에도 1주택으로 보는 특례 규정에 의해 장특공 4%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하는 거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 취득, 동거복량, 혼인합가, 그다음에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 취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부득이한 사유, 장기 임대주택, 장기 어린이집, 장기 저당 담보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가 1주택으로 보는 특례 규정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절세의 핵심이 되는 장특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늘 변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